마음이 잠시 머무는 시간, 여기는 마음 오롯이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그리고 오랜 인연까지. 하지만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가장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상처받은 관계와 화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화해가 관계 회복의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과연 모든 관계는 회복해야만 하는 걸까요? 1. 가장 친한 친구에게서 받은 상처. 민정 씨는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하게 지낸 친구 지영 씨와 절교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힘들 때 의지하며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민정 씨는 자신이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영 씨가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다른 친구를 통해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여러 사람에게서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자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화가 나서 지영 씨에게 따져 물었지만 지영 씨는 오히려 그냥 하는 이야기였을 뿐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느냐라며 사과는커녕 민정 씨를 더 몰아붙였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관계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민정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도 오랜 친구였는데 다시 관계를 회복해야 할까? 이 모든 관계가 회복될 필요는 없다. 우리는 흔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쉽게 끊지 말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의를 따르고 소인은 이익을 따른다. 즉, 건강한 관계란 서로에게 의로운 영향을 주는 것이지 단순히 익숙함과 정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정 씨는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시 연락을 한다고 해서 과연 이 관계가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신뢰가 깨졌는데 그걸 다시 쌓을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묻다 보니 답이 명확해졌습니다. 과거의 정을 생각해 다시 손을 내미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올바른 선택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지영 씨에게 다시 연락하지 않기로 했고 대신 스스로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3. 가족과의 갈등. 피할 수 없는 관계라면? 친구 관계는 끊을 수도 있지만 가족 관계는 다릅니다. 부모, 형제, 자녀 사이의 갈등은 쉽게 정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훈 씨는 아버지와 오랜 시간 불편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격했던 아버지는 영훈 씨의 선택을 한 번도 존중해주지 않았습니다. 대학 전공부터 직장 선택까지 늘 아버지의 기대와 비교되었고 그 과정에서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네가 보고 싶대. 순간 영훈 씨는 여러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보다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분노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왜 이제 와서? 내가 힘들 때는 따뜻한 말 한마디도 안 하더니. 그럼에도 그는 고민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끊어낼 수 없는 것이니까요. 4. 화해의 기준은 상대의 변화. 독일 철학자 니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상처는 나를 강하게 만들지만 같은 상처를 반복해서 받을 필요는 없다. 가족과의 갈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정말 변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내가 그 관계를 다시 회복했을 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영훈 씨는 아버지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본인도 후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땐 내가 몰랐어.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한마디에 영훈 씨는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물론 과거의 모든 상처가 단번에 치유되진 않겠지만
적어도 변화의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지키는 것. 화해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때로는 관계를 유지하려다 스스로를 희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아들러는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자신을 잃는 것에서 시작된다. 화해를 한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내게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면서 다시 상처받고 힘들어진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끊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관계는 다시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관계가 나를 성장하게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흔들리고 있나요? 그렇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관계를 다시 이어가는 것이 정말 내게 도움이 될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거리두기가 화해보다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당신 자신을 먼저 아껴주세요.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갈등을 경험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다툼이 생길 때 우리는 흔히 화해를 통해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갈등이 화해로 풀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화해는 단순히 다시 잘 지내자라는 말 한마디로 해결되는 걸까요? 이번에는 화해의 의미와 한계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신뢰와 진정한 용서 없이 이루어지는 화해는 결국 더 큰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를 회복하는 것보다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1. 친구 사이 깨진 신뢰는 되돌릴 수 있을까? 혜진 씨와 소영 씨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둘은 대학이 달라지면서도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죠. 하지만 어느 날 혜진 씨는 소영 씨가 자신과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다른 친구들에게 떠벌리고 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서 들은 비밀이 여러 사람에게 공유되었다는 걸 알았을 때 혜진 씨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고민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냥 넘어가야 할까? 결국 그녀는 용기를 내어 소영 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죠. 소영아, 너한테만 말했던 이야기였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더라. 왜 그랬어? 하지만 소영 씨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아니, 그냥 가볍게 얘기한 거야. 그렇게 예민하게 굴 필요 있어? 사과는커녕 오히려 혜진 씨를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태도였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 깨달았습니다. 화해는 상대가 진심으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신뢰를 쌓으려는 태도를 보일 때 가능하다는 것을 말이죠.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뢰가 없는 말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그날 이후 혜진 씨는 소영 씨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면 자신만 더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2. 가족 간의 갈등. 무조건 참아야 할까? 부모, 형제, 자녀 사이에서도 갈등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참고 화해해야만 하는 걸까요? 준호 씨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늘 엄격했고 준호 씨가 무엇을 하든 늘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아버지는 그를 존중하기보다는 꾸짖고 비난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다짜고짜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싸가지가 없냐? 부모한테 연락 한 통 없는 게 말이 되냐? 준호 씨는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늘 그래왔던 것처럼 참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억울함과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준호야, 네가 무조건 화해하고 받아주는 게 정답은 아니야. 네 감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 프랑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계는 서로를 존중할 때 의미가 있다. 일방적인 희생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지배다. 그날 이후 준호 씨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거리를 두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3. 진정한 화해는 신뢰와 용서를 바탕으로 한다. 많은 사람들이 화해를 과거의 갈등을 덮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화해는 단순히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진정한 용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윤희 씨는 직장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이 그녀를 험담하고 다녔고 결국 팀 내에서 소외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그 동료는 다가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좀 예민했나 봐. 그냥 다 지난 일인데 우리 다시 잘 지내자. 윤희 씨는 순간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그 사람은 자신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행동을 가볍게 치부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였죠.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용기의 시작이다. 윤희 씨는 결국 그 동료와 예전처럼 지내는 대신 적절한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신뢰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결국 더 큰 상처를 남길 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4. 때로는 관계를 끊는 것이 더 건강한 선택이다. 화해는 중요하지만 모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고 심리적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나를 보호하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진정한 사랑과 존중은 자유에서 나온다. 서로를 속박하는 관계는 결국 불행을 낳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어떤 관계가 지속적으로 나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억지로 화해하고 무조건 참으며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건강한 선택일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화해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 화해가 정말 내 마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지.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용서할 수도 있고 때로는 거리를 둘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이 나 자신을 아끼고 보호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가장 먼저 챙겨주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연인까지. 하지만 모든 관계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되고 끊어야만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계를 끊어야 할 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상처를 주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관계를 끊는 것은 결코 패배가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는 용기 있는 선택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반복되는 상처,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 영희 씨는 오랜 시간 친구였던 지연 씨와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고 오랜 세월을 함께하며 많은 추억을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영희 씨는 지연 씨의 말과 행동에서 깊은 상처를 받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영희 씨가 진지하게 고민을 이야기할 때마다 지연 씨는
비웃으며 가볍게 넘겼습니다. 그런 걸 고민이라고 하니? 넌 너무 예민한 거 아냐? 또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영희 씨를 깎아내리는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원래 눈치가 없잖아. 그냥 그런 사람이야. 처음엔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반복될수록 영희 씨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오랜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이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철학자 장 자크 루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우리를 얽매는 쇠사슬이 될 수 있습니다. 영희 씨는 결국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관계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상처만 주는가? 이 관계를 끊는 것은 패배가 아니다. 사람들은 흔히 관계를 끊는 것을 실패나 패배로 여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를 끊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고 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준혁 씨는 직장 내에서 한 선배와의 관계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선배는 늘 준혁 씨를 깎아내렸고 그의 노력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정도는 누구나 다 하는 거야. 네가 뭐 특별한 줄 알아? 심지어 준혁 씨가 성과를 내도 그것을 가로채고 본인의 공으로 돌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처음엔 참고 견디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맞추고 있는 걸까? 나는 인정받기 위해 이 회사를 다니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성장을 위해 일하는 거 아닌가?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이든 우정이든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준혁 씨는 결국 용기를 내어 선배와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 맞추려고 애쓰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믿기로 한 것입니다. 3. 특정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상처를 받는다면 어떤 관계는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된 갈등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는 지속될수록 우리의 정신 건강을 갉아먹습니다. 은지 씨는 오랫동안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늘 그녀를 비판했고 어떤 선택을 하든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부족하니? 네 동생은 저렇게 잘하는데 넌 왜 그래? 처음엔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노력을 해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은지 씨는 심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지 씨는 자신을 돌아보며 질문했습니다. 나는 왜 끊임없이 이 인정받지 못하는 관계에서 상처받고 있는 걸까? 나는 더 이상 이런 말에 휘둘리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닐까? 철학자 니체는 네 인생을 사랑하라. 너를 불행하게 하는 사람들까지 안고 갈 필요는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은지 씨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감정적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4. 건강한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다. 관계란 단순히 오래 유지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관계란 서로를 존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는 끊는 것이 아니라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라면 우리는 용기를 내어 그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도널드 위니콧은 말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하는 것이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관계로 인해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그 관계가 반복적으로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면 한번 깊이 고민해 보세요.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익숙함 때문에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를 끊는 것이 더 나은 삶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당신 자신을 먼저 소중히 여기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지만 어떤 관계는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때로는 관계를 끊어야 하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관계를 정리해야 하며 실천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번에는 관계를 끊는 기준과 실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때로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내려놓는 것이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더 건강하고 평온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할지 함께 고민해 봅시다. 1. 관계를 끊어야 할 기준. 어떤 관계가 지속될 가치가 있는지는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다음 3가지 기준을 통해 관계를 유지할지 정리할지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 그 관계가 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가? 현수 씨는 오랜 시간 친구였던 진우 씨와의 관계로 인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학창 시절부터 친구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수 씨는 점점 진우 씨와의 관계에서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진우 씨는 늘 부정적인 이야기만 했습니다. 넌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겠어? 처음에는 조언이라고 생각했지만 계속해서 비판만 하는 친구와 함께하는 것이 현수 씨의 에너지를 점점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민 끝에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관계가 내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있는가?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인생에서 부정적인 사람들을 내보내라. 그들은 언제나 핑계만 대고 너의 에너지를 소진시킨다. 그 순간 현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관계는 단순히 오래된 인연이 아니라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두 번째 기준, 상대가 나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혜진 씨는 직장 동료 수연 씨와의 관계에서 늘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수연 씨는 혜진 씨의 의견을 존중하기보다는 늘 자신이 맞다는 태도로 대했습니다. 회의 중에도 수연 씨는 혜진 씨의 말을 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좀 아니지 않아요? 내 생각엔 이게 더 나은데요. 그 사람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지만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가 없다면 그 관계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혜진 씨는 고민 끝에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존중 없는 관계는 지속될 수 없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말은 결국 관계를 망가뜨린다. 혜진 씨는 결국 더 이상 감정을 소모하지 않기로 하고 수연 씨와의 거리를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세 번째 기준, 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감당해야 할 대가가 너무 크지 않은가? 지훈 씨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큰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늘 그에게 지나친 기대를 걸었고 지훈 씨가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려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렇게 할 거야? 지훈 씨는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지만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들의 기대에 맞춰 살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런 문장을 읽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에서 시작된다. 그는 결국 부모님과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물론 죄책감이 들었지만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필요한 선택이었습니다. 2. 관계를 끊는 실천 방법. 관계를 끊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건강한 삶을 위해서 때로는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보다 현명하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지하고 솔직해지기.
어떤 관계든 먼저 자신이 그 관계에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솔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불편함을 무시하거나 억지로 참다 보면 더 큰 상처로 남게 됩니다. 소라 씨는 친구 유진 씨와의 관계에서 늘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유진 씨는 늘 고민을 털어놓았지만 정작 소라 씨가 힘들 때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이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맞춰야 할까? 소라 씨는 결국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관계를 정리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되 변화가 없다면 관계를 정리하기. 관계를 끊기 전에 한 번쯤 대화를 시도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상대가 변화할 의지가 있는지입니다. 동훈 씨는 동료와의 관계에서 불만이 많았지만 직접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용기를 내어 상대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가끔 너무 날 무시하는 것 같아. 우리 관계가 좀 더 존중이 있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상대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에이, 그 정도는 그냥 넘기는 거지. 그 순간 동훈 씨는 깨달았습니다. 상대가 변화할 의지가 없다면 이 관계는 계속해서 그를 힘들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세 번째 방법. 관계를 끊은 후 후회하지 않고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관계를 끊고 나면 후회가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후의 과정입니다. 스스로를 탓하는 대신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여러분, 혹시 지금 관계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스스로를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당신의 행복을 가장 먼저 생각해 주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를 맺고 때로는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관계를 끝낸다는 것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관계를 정리한 후에는 상실감과 후회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더 건강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관계를 정리한 후의 치유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관계를 끝낸 후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돌보고 성장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1. 관계를 정리한 후의 상실감. 당연한 감정이다. 지은 씨는 1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 희영 씨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처음엔 누구보다 서로를 이해한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희영 씨는 점점 지은 씨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녀가 힘든 일을 겪을 때도 너는 원래 그렇게 예민하잖아 라며 가볍게 넘겼고 약속을 해도 자신의 기분에 따라 취소하곤 했습니다. 결국 지은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나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결정을 내리고 나서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매일 연락하던 사람이 사라지고 함께했던 추억이 떠오르며 마음이 헛헛했습니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우리가 내린 선택은 우리를 성장하게도 하지만 그만큼의 무게도 지니고 있다. 상실감은 관계를 정리한 후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위한 결정이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2. 새로운 취미나 목표를 설정하고 스스로를 성장시키기. 관계를 정리한 후에는 그동안 집중하지 못했던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민수 씨는 오랫동안 사귀던 연인과 헤어진 후 극심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매일 연락하고 함께했던 시간이 사라지자 허전함이 컸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시간을 자신의 성장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배우고 싶었지만 미뤄왔던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고 꾸준히 달리기를 하며 자신의 건강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올해 안에 10km 마라톤 완주하기. 하루하루 달라지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민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스스로를 돌볼 때 가장 빛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행복이란 우리가 스스로 성장할 때 가장 크게 느껴지는 감정이다. 관계를 정리한 후 느끼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새로운 도전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3. 나를 응원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보기. 우리는 종종 상처받은 관계에만 집중하느라 우리를 진정으로 응원해주는 사람들을 놓치곤 합니다. 수진 씨는 직장에서 친했던 동료와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믿었던 동료가 뒤에서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엔 배신감에 몸서리쳤고 모든 인간관계가 불신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힘들어할 때 정작 곁에서 진심으로 위로해준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늘 곁에서 묵묵히 힘이 되어준 가족, 친구, 그리고 그녀의 가치를 알아주는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용기를 내어 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그 말 한마디에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관계 속에서 시작된다. 관계를 정리한 후에는 나를 진정으로 아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에게 더 집중해보세요.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4. 관계 정리는 나를 존중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종종 관계를 끊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상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더 사랑하기 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윤석 씨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늘 부담으로 다가왔고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 말을 꺼내는 순간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존중하는 선택을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 그것이 모든 관계의 시작이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자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어렵고 감정적으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이 나를 더 존중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관계를 정리한 후의 감정을 마주하고 계신가요? 상실감이 몰려올 수도 있지만 그 과정 자체가 치유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목표를 세우고 나를 응원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관계를 정리한 후 건강하게 나아가는 길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와 기쁨을 주지만 어떤 관계는 반복적인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미덕이라 생각하지만 때로는 관계를 끊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때도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상대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결정입니다. 이번에는 관계를 정리한 후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과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 기억해야 할 점들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 관계를 끊는 것은 패배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관계를 끊는 것을 실패나 패배로 여깁니다. 나는 왜 이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을까?
하는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고 더 건강한 삶을 위한 선택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은 곧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맞추며 살아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나를 희생하는 일이 된다면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관계가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나약한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강한 선택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은 가까운 관계일수록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상대가 나를 존중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상처를 준다면 우리는 그 관계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습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도널드 위니콧은 말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없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삶이 있으며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계속해서 나의 감정을 소홀히 한다면 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불필요한 죄책감에서 벗어나라.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종종 죄책감이 따라옵니다. 내가 너무한 건 아닐까? 좀 더 이해해 줬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평등하고 공정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우리의 배려와 선의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해서 그가 변화할 것이라고 믿지는 마라. 우리는 종종 상대가 변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관계를 지속하려 합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상처를 주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결코 잘못된 선택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를 바꾸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4. 더 건강한 관계를 위해 나아가기. 관계를 정리한 후에는 빈자리가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를 더 좋은 사람들로 채워갈 수 있습니다. 나를 진정으로 아끼고 응원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정은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 우리는 우리를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머물지 않고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관계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어떤 결정을 내리든 당신이 당신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스스로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존중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오롯이었습니다.